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달로구트 꿈 백화점. 사람은 인생의 상당 시간을 잠을 자기 위해 보냅니다. 꿈은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소설입니다.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마을, 거리를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꿈을 꾸는 사람들, 골목 어귀에선 잠이 솔솔 오도록 도와주는 주전부리를 팔고,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을 꿈으로 만드는 꿈 제작자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꿈을 파는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을 배경으로 신입사원 페니가 취업을 하며 경험하게 되는 기발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재밌었습니다. 저도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역시 인간의 상상력이란 한계가 없는 것 같네요. 사실 이 책을 낭독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기적도 허상도 아닌 현실과 맞닿은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돌고래가 되는 판타지 같은 꿈조차도 결국엔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300페이지 가까운 장편 소설의 어느 부분을 읽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꿈을 파는 이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좋았지만 결국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꿈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안위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재가 지금보다 낫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꿈을 만들고, 그게 몇 년이든 10년이든 그 사람에게 닿을 순간을 기다리며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맡긴 소중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달러구트 꿈 백화점. 지금 시작합니다.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꿈. 물밀듯이 몰려오던 손님들이 거짓말처럼 싹 빠져나가고 직원들은 저마다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각 층의 매니저들과 몇몇 직원들은 1층의 직원 휴게실에서 웨더 아주머니가 주최한 티타임을 즐겼다. 달러구트님도 참, 직원 휴게실과 본인의 사무실엔 좀처럼 돈을 안 쓰신다니까. 스피도는 소파 자리를 혼자 차지하고 앉아서 투덜거렸다. 그는 오늘자 신문을 보면서 페니가 길 건너 디저트 가게에서 사온 케이크를 빛의 속도로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가 앉아있는 소파는 해질 대로 해져서 천을 덧대어 놓은 부분이 원래 가죽이 남아있는 부분보다 컸다. 크리스털 장식이 반쯤 떨어진 구식 샹들리에가 스피도의 샛노란 점프 슈트를 더욱 노랗게 비쳤다. 이제야 살 것 같네. 당이 뚝 떨어져서 손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어. 의자에 앉은 모그베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마론 케이크의 마지막 한 입을 오물거렸다. 스피도는 케이크 상자에 묻은 느끼한 버터크림까지 싹싹 긁어먹더니 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입을 싹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신문을 활짝 펼치고 드러누웠다. 옆에서 커피만 마시고 있던 페니는 오늘만큼은 대신 뒷정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스피도는 항상 휴게실에서 함께 간식을 먹을 때마다 가장 많이 먹으면서도 뒷정리는 나 몰라라 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주 앉은 비고 마이어스는 얼른 상자를 차곡차곡 접어서 버리고 싶은 듯 손을 움찔거렸다. 그러고 보니 달러구트님은 아직도 손님을 만나고 계신가? 웨더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녀는 빨대가 좁아서 스무디가 잘 나오지 않는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네,
마론 케이크는 달러구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사양하시더라고요. 페니가 대답했다. 사무실에서 못 보던 손님이 오셨는데 엄청 중요한 일이래요. 아하, 상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러 온 손님인가 보구나. 웨더 아주머니는 답답했는지 결국 빨대를 빼버리고 숟가락으로 스무디를 퍼먹기 시작했다. 상품 배달이요? 그런 것도 하세요? 페니는 웨더를 보고 물었으나 대답은 스피도에게서 돌아왔다. 이런, 아직 아는 게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보낼 꿈을 예약하면 달러구트님이 때맞춰 꿈을 배달하시는 거야. 몰랐어요.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그리고 보낼 꿈이 완성되면 배달할 날짜까지 사무실에 신주단지 모시듯 쌓아두시지. 스피도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곧잘 대답했다. 페니는 언젠가 다 치워버리려고 했던 그 박스들이 떠올랐다. 아, 뭔지 알겠어요. 사무실에 탑처럼 쌓여있는 그 상자들이군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작일 표기를 보니 10년은 더 된 것도 있던데요?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원래 기다렸다가 이런! 이거 사야 해! 스피도가 갑자기 신문을 든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완벽한 일체형! 품도 넉넉해 보이고 슬슬 이 점프슈트에도 질리던 참인데 이 옷은 완벽해. 뭔데 그래? 요즘에 신문에서도 옷을 판매하나? 마이어스가 물었다. 여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좀 봐요. 스피도가 사람들이 앉아있는 탁자에 신문을 펼쳤다. 신문의 흑백 사진 속에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남자를 멀리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남색 도포를 걸치고 있었다. 이 옷 좀 봐요. 이거라면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쉽겠어요. 당장 가서 비슷한 걸 주문해야겠어. 웨더 아주머니 프론트 컴퓨터 좀 쓸게요. 이건 도제님이잖아. 스피도. 이건 도포만 입는 게 아니라 안에 한복까지 갖춰 입는 거야. 이것만 걸치고 다니면 큰일 나. 웨더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스피도는 이미 나가버리고 없었다. 페니는 스피도가 남기고 간 신문을 마저 읽었다. 유명인사 심층 탐구 도제편. 꿈보다 해몽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전설의 꿈 제작자 5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사람은 킥 슬럼버였다. 무려 응답자의 32.9%가 킥 슬럼버를 꼽았는데 지난 연말 시상식의 로맨틱한 고백이 그의 인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야스누주 오트라 와와 슬림랜드 아가네 코코는 근소한 차이로 3, 4, 5위를 차지했다. 의외인 것은 2위인 도제다. 도제는 최근 10년간 이렇다 할 대외 활동이 없었음에도 그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 비결이 뭘까? 기자는 이달의 유명인사 신층 탐구의 대상으로 두문불출 중인 도제를 직접 찾아 나섰다. 중략. 깊은 산속에서 수련 중인 도제는 본지의 인터뷰를 결단코 사양했다. 그는 팬들에게 한마디만 남겨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절 멀리 하십시오 라는 말만 남기고 폭포 너머로 사라졌다. 하략. 그러고 보니 여기서 일하면서 도제님은 한 번도 못 뵀네요. 이제 여기서 일한 지도 1년째인데요. 꿈도 크구나. 나도 여태 한 번밖에 못 봤단다. 마이어스가 말했다. 달러구트님은 도제님과는 일을 안 하시나요? 안 하긴. 외근 나갈 때마다 도제님을 만나고 오시는데. 예? 정말요? 그때 갑자기 휴게실에 내선 전화가 울렸다. 페니는 수화기를 얼른 들었다. 1층에 페니입니다. 페니. 마침 네가 받았구나. 프런트에 없어서 찾고 있었단다. 티타임은 끝났니? 네, 달러구트님 방금 끝났어요. 케이크가 맛있었는데 오시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나요? 사무실에 일손이 필요해서 말이야. 지금 내 사무실로 와서 좀 도와주겠니?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달러구트가 널 신뢰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 일을 할 때는 아무한테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거든. 가서 잘 도와드리고 오렴. 웨더가 페니를 격려했다. 아, 참. 그리고 손님에게 이런저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렴.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려야 해. 웨더가 신신당부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볼이 홀쭉한 중년 여성과 달러구트가 페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 여성은 새하얗고 통이 넓은 세트 잠옷을 입고 있었다. 보통의 잠옷 세트는 포근한 느낌을 풍기는데 반해 그녀의 잠옷은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 보였다. 페니, 와줘서 고맙구나. 그쪽에 앉으렴. 페니는 손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른 걸까? 손님은 달러구트가 건넨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페니는 손님이 너무 마른 것 같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그녀의 옷이 환자복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여기 노트에 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받아 적어주렴. 내가 혼자 적으면 아무래도 빠뜨리는 게 많아서 말이야. 달러구트가 페니에게 펜과 노트를 건넸다. 자, 손님. 받으시는 분은 누구로 할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가족분 모두 저희 가게의 손님이시더군요. 받아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남편이랑 딸한테 보내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보내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한테도 보내야겠군요. 손님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입술을 꼭 모은 채 몇 초 동안 시선을 벽 쪽으로 돌렸다. 페니는 손님이 울음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달러구트가 나서서 손님을 달래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페니 또한 괜히 나서지 않기로 했다. 달러구트가 우는 손님을 달래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페니는 다시 노트에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데만 집중했다.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공간이나 상황은 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브로슈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달러구트가 손님에게 예약 주문을 돕는 안내 책자를 건넸다. 손님은 한참 동안 브로슈어를 뒤적였다. 배경은 역시 집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슬프겠군요. 손님은 배경을 고르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페니는 집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왜 슬픈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손님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라던 웨더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고르기 힘드시다면 제가 하나 추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려요. 이런 건 처음이라 어렵네요. 제 말이 조금 이상했죠? 모두들 이런 건 처음일 텐데. 손님이 승낙하자 달러구트는 손을 뻗어 브로슈어의 가장 뒤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페이지 뒤쪽에는 배경 사진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다. 초록이 우거진 드넓은 숲, 별이 가득한 하늘이 코앞에 닿을 것 같은 어느 성 위의 테라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 등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페니는 사진만으로도 이 배경을 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이건 와와 슬림랜드의 꿈에 나오는 배경이잖아요. 페니는 가만히 있기로 다짐했던 것을 잠시 잊고 넋을 놓고 감탄했다. 아주 유명한 꿈 제작자예요. 저희 직원이 저렇게 놀라는 걸 보면 아시겠죠. 품질은 걱정하지 마세요. 달러구트는 이 손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와와 슬림랜드의 배경을 커스텀으로 선택하고 내용까지 마음대로 고르게 하다니 언뜻 봐서는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일 리 없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만나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겠어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손님은 초록이 우거진 드넓은 숲을 배경으로 골랐다. 혹시 이 배경에 백일홍을 조금만 넣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백일홍을 워낙 좋아해서요. 그럼요, 물론이죠. 조금이 아니라 아주 듬뿍 심어드리라고 전할게요. 페니는 노트에 손님의 요청사항을 기록하면서 백일홍이 가득 피어있는 숲을 상상했다. 틀림없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꿈이 될 거예요.
페니가 설레어하며 손님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손님은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다. 이제 내용을 정해볼까요? 특별히 원하시는 상황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손님의 말투나 행동 습관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었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해주세요. 안부를 묻거나 그냥 평소처럼 얘기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 딸한테 남자친구는 생겼는지 묻는다거나 아직도 아기처럼 김밥을 먹을 때 오이는 다 빼고 먹는지 그런 일상적이고 엄마다운 잔소리를 하는 거죠. 남편한테는 울 샴푸랑 섬유 유연제는 헷갈리지 않도록 꼭 통에 라벨을 붙여두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런 일상적인 얘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가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보는 걸 텐데 잔소리는 빼는 게 낫겠죠? 아닙니다. 저는 퍽 마음에 듭니다. 손님의 부모님께 보내는 꿈에도 간단한 안부 인사를 넣어드리면 될까요? 부모님께는 다른 말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달러구트가 바쁘게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특별히 전하실 얘기가 없다면 받는 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만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요.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위안이 되지 못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군요. 생각이 짧았어요. 역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을 담는 게 좋겠어요. 손님이 마음을 바꿨다. 페니는 노트에 적은 내용을 부지런히 수정했다. 달루구트와 손님의 대화는 어딘지 모르게 담담하면서도 구슬펐다. 좋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배달 시기는 언제로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인장께서 우리 가족들을 잘 살펴보시고 괜찮은 때 해주세요. 너무 이르게는 말고요. 아시잖아요. 다들 괜찮아졌을 때, 하지만 너무 늦어서 섭섭하지는 않은 적당한 때, 그때 배달해주세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손님. 그럼 맡겨주십시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저희야말로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조심히 가시고 푹 주무십시오. 달로구트가 정중하게 손님을 배웅했다. 손님이 떠난 후 달로구트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페니와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페니는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달로구트가 노트에 적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잠자코 기다렸다. 오늘은 질문이 없구나, 페니.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불렀는데 말이다. 달로구트가 손에 들고 있는 노트 너머로 말했다. 질문해도 돼요? 페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 되고 말고.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방금 나가신 손님이 주문하신 꿈은 뭔가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꿈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준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는걸요. 게다가 손님의 상태도 안 좋아 보였어요. 아까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우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맞아요. 꼭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널 면접에서 처음 본 날도 느낀 거지만 넌 통찰력이 좋은 편이야. 역시 내가 직원을 뽑는 안목 하나 쓸만한 것 같구나. 달로구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꿈 중 2개를 배달할까 하는데 그 일을 네가 맡아주겠니? 그는 무더기로 쌓여있는 상자 중에 2개를 골랐다. 둘 다 몇 년은 된 것처럼 박스 위에 먼지가 수북했다. 오래돼서 상하거나 변하진 않았을까요? 괜찮아. 도제가 특수 제작한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거든. 도제님이요? 페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전설의 꿈 제작자 중 가장 외부 활동이 적으며 좀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도제. 그는 죽은 자가 나오는 꿈을 만드는 제작자였다. 평일 저녁의 카페.
남자는 퇴근길에 잠시 카페에 들러 노트북으로 오늘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다. 카페에는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남자는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셨지만 오늘따라 계산대에 줄이 길어 형식적으로 메뉴판을 읽었다. 그러던 중 캐러멜 마키아토에 시선이 멈췄다. 남자는 한 번도 캐러멜 마키아토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이름도 어렵고 너무 달아서 오히려 싫어하는 편이었다. 다만 그 음료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 뭐 마시고 싶어요? 그건 남자가 목이 마르다는 할머니를 모시고 딱 한 번 카페에 왔을 때의 일이었다. 남자가 인쇄된 메뉴판을 할머니께 내밀자 한참 끙끙거리던 할머니는 겨우 메뉴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아메리... 이거는 뭐야? 할머니 이건 엄청 쓴 거, 엄청 써. 완전 소태 같은 거야. 그런 걸 왜 돈 주고 사 먹는데? 난 싫어. 나는 달달한 거. 그럼 캐러멜 마키아토? 그게 제일 달아.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지? 여기 있잖아요, 할머니. 여기 사진도 있네. 에이, 눈앞에 두고도 몰라. 어디? 라멜 이거야? 할머니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는 배웠는데 그 다음을 못 배워서 헷갈려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걸 시켜올게.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음료를 받아들고 온 남자는 할머니가 창가에 1인용 좌석에 불편하게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 편한 자리 놔두고 왜 거기 계셔? 이리 오세요. 우리 여기 편한 자리에 앉자. 남자가 할머니를 널찍한 소파 테이블로 데려갔다. 내가 이런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흉보는 거 아니야? 그 왜 돈 많이 내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들이 여기 앉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엉거주춤하게 서서 두리번거렸다. 우리도 돈 많이 내고 좋은 음식 시켰어. 할머니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할머니가 편한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흉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야. 그래? 그래도 너랑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네. 든든하긴 뭘. 남자가 쑥스러워했다. 여기서 내가 제일 늙은이다, 그렇지? 그러게 할머니가 제일 세련된 어르신이네. 이런 데 와서 손자랑 커피도 마시고. 너는 참 말을 강아지 풀만치 보드랍게 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할머니가 훌쩍 자란 손자를 애틋하게 봤다. 남자는 괜히 민망해서 말을 돌렸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만 배우셨대? 끝까지 다 배우시지. 몇 점만 더 배우면 되는데. 할머니 아빠가 더 못 다니게 했거든. 사흘만 더 갔으면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못 갔어. 그래도 항시 바빴지. 아버지 따라 밭일도 돕고 그러다 결혼하고 너희 아빠 키우고 너희 아빠 키우고는 너 키우고 그런다고 배울 정신이 없었지. 그 뭐냐 카라멜 응? 그것도 못 읽고 우습지?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며 소녀처럼 웃었다. 안 웃어 할머니.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우리 할머니 엄청 똑똑하시니까 금방 배우실 거야. 내가 이번 주말까지는 일이 바쁘니까 다음 주말에 가서 가르쳐 드릴게. 알았어. 우리 손자밖에 없다. 할머니가 빨대로 캐러멜 마키아토를 한 모금 쭉 마셨다. 이게 다 뭐냐? 너무 달아서 할미 혀가 다 얼얼하다. 할머니 그럼 내 것도 마셔봐요. 남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밀었다. 아유, 이것도 왜 이렇게 써? 할머니가 오만상을 찌푸리자 남자가 깔깔 웃었다. 아니 이것도 계속 마시다 보면 맛있어. 앞으로 나랑 자주 오셔야겠네.
그게 끝이었다. 82세. 짧지 않은 삶이었으나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면 할머니의 기일이다. 남자는 음료를 주문하고 홀로 창가의 1인석에 앉았다. 할머니의 기일 즈음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났다. 그녀는 젊어서는 눈치로 살았고 늙어서는 어린 손자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부족하다고 할지언정 그녀는 얼마나 현명하고 어진 어르신이었고 또 어릴 적 그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 존재였는지. 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감자조림이 맛있었다고 하면 이튿날 감자만 한 솥을 삶고 모기가 물어서 가렵다고 찡찡거리면 모기를 잡을 때까지 손자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할머니를 떠올렸다. 남자는 다시 카페 안을 둘러봤다. 좋은 음악과 편안한 의자와 여유로움, 모두가 편안한 곳에서 불편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어렸다. 여기서 내가 제일 늙은이다, 그렇지? 부끄러워하면서도 처음 와보는 곳이 설레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던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려 남자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데도 미간이 뜨끈거렸다. 조금만 더러워져도 옷을 갈아입혀주던 일, 당신 얼굴엔 싸구려 크림 하나 바르지 않으면서 읽지도 못하는 비싼 크림을 사와서는 아토피에 좋다고 한 통을 온몸에 발라주던 일까지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다. 남자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할머니의 인생은 뭘 위한 것이었을까?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좋은 세상 한번 마음껏 못 누려보고 가신 할머니의 삶은 대체 뭐였을까? 지긋지긋하게 고생만 하고 좋은 꼴도 못 본 세상. 어쩌면 할머니는 지금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여태껏 한 번도 남자의 꿈에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남자는 아이처럼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부부의 5살 난 어린 딸은 말이 느렸다. 다른 아이들이 문장으로 말할 때 단어 몇 개를 겨우 말했다. 발달 센터며 치료실을 전전하며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을 무렵 아이는 극적으로 말문을 열었고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 사랑해 하고 말했을 때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머리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을 때 가족의 행복은 그날 그대로 멈췄다. 아이는 이후 쭉 병원에만 있었고 그 해를 넘기지 못했다. 아이가 떠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부부는 아직 젊었고 각자 사회생활에도 열심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집에 더 이상 아이가 살던 흔적은 없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언제쯤 장난감 없는 깨끗한 바닥을 한번 보겠냐고 농담 삼아 말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차분했다.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그리고 세 사람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두 사람으로 돌아온 듯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도 유효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부부는 그러다가도 이야깃거리만 있으면 끝도 없이 아이 이야기를 했다. 예전엔 울기만 했으나 지금은 웃기만 하다 끝나는 날도 덜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 이야기를 굳이 피하지 않았다. 처음엔 애써 잊으려고 잊어야 산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문득 장난감 광고를 볼 때, 노란 버스가 지나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볼 때, 어린 아역 배우가 잘 자란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입학 시즌과 졸업 시즌을 지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다. 아내는 아이의 잠든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목욕하고 나와 푹 안기던 포근한 살냄새가 그립다고 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사이에 스며들던 웃음소리, 두 사람을 골고루 빼닮은 우스운 버릇들. 아이는 5살에 멈춰버린 채 둘만 늙어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차라리 아이가 너무 외롭지 않을 때 늦기 전에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등을 맞대고 돌아 누웠다. 부부는 딱 아이가 누울 만큼의 자리를 습관처럼 남기고 누웠다. 그 공간이 서로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둘은 서로가 상대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척 해주며 지냈다. 혜니는 달로구트가 얘기했던 인상착의의 손님들이 도착하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대한 예쁘게 다시 포장한 꿈을 들고 손님 앞으로 나섰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요? 남자가 되물었다. 남자 옆에 부부로 보이는 손님들은 우느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세 사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페니를 바라봤다. 오늘 배달 받으실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늦지 않게 딱 맞춰서 와주셨어요. 이게 뭐죠? 꿈이에요. 아주 귀한 꿈이죠. 다른 손님께서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보내신 물건이에요. 누가요? 보낼 사람이 없을 텐데. 부부 중 남편이 되물었다. 익명으로 보내셨답니다. 누가 보내셨는지는 꿔보면 아실 거예요. 남자는 그날 밤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와 간 카페는 남자가 평소에 가던 카페와 닮아 있었지만 훨씬 근사했다. 카페 안에서 옛날에 할머니와 살던 집 냄새가 났다. 할머니는 자신만만하게 캐러멜 마키아토 2잔을 주문하고 점원과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다. 할머니는 이런 곳에 매일 오는 사람 같았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메뉴를 주문도 잘하셔? 손자가 애정이 어린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우리 손자가 한글 다 가르쳐줘서 알지. 난 가르쳐드린 기억이 없는데. 아니야, 다 가르쳐줬잖아, 그때. 너는 젊은 놈이 그렇게 깜빡깜빡해서 어쩌냐? 정말 내가 그랬나? 남자는 카페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다. 어쩐지 할머니와 함께 살던 옛날 집의 마당을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꿈속의 남자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 카페가 마음에 쏙 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카페 점원이 두 사람에게 서비스로 케이크 한 조각을 주었다.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셔서 드리는 거예요. 착한 아가씨 고마워요. 고마워. 할머니가 방긋 웃었다. 야, 할머니랑 나오니까 나까지 이런 대접을 다 받네. 할머니랑 자주 와야겠다. 너는 네 친구들이랑 와야지. 이런 쭈글쭈글한 할머니랑은 그만 오고. 치, 섭섭하게. 남자는 할머니를 앞에 두고 골똘히 얼굴을 살피다가 머릿속에 언뜻 남아있던 질문을 던졌다. 이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왠지 지금이 아니면 물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할머니 인생은 어땠던 것 같아요? 좋았지. 할머니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좋았어? 정말로? 어떤 점이? 남자는 의자를 당겨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 어렸을 적에는
남의 집살이 안 하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사는 것만으로 좋았지. 그럼 젊어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 젊어서는 너희 애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좋았지. 늙어서는 손자 크는 거 보는 재미로 살았고, 꼭 네가 스스로 앞가림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어느 마음씨 좋은 신이 들으셨는지 늙은이 소원을 이루어주었지 뭐냐. 그러니까 할미 인생은 참으로 좋았지. 할머니가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분명 어릴 적 할머니의 손은 까끌까끌했는데 오늘은 아기처럼 보드라운 손길이었다. 요놈 참, 언제 두 발로 걸을까 했는데 훌쩍 커서 할머니보다 훨씬 앞서서 걷고 할머니 손도 꽉 잡아주고 걸음도 기다려주고 하니 늙은 할미 마음이 봄처럼 설렜지. 남자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거 아무래도 꿈인가 봐. 할머니 이제 없는데. 그치? 없긴 왜 없어.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안 그래? 남자가 눈시울을 붉혔다. 재호야, 울 거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늦게 올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 더 늦게 오긴 뭘 늦게 와. 진작 왔어야지. 남자가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할미는 여기서 무릎도 안 아프고 좋아하는 나물도 많이 키우고 잘 지낸다. 그러니까 괜히 울고 그러지 말어. 우리 손주랑 만날 수 있어서 할머니 참 행복했다. 할머니, 왜 갈 것처럼 그래? 더 있다가 커피 다 마셔서 그래? 내가 한 잔 더 사올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만나서 반가웠다, 우리 강아지. 건강히 잘 지내고 사는 동안 꿈 많이 이루거라. 할머니는 오늘 너 봤으니 원하는 꿈을 다 이룬 셈이다. 남자는 꿈속에서도 조금씩 잠에서 깨고 있음을 느꼈다. 괜히 이거 꿈이냐고 말해버려서 할머니가 일찍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다. 그리고 이내 정신이 완전히 들었다. 결국 잠에서 깬 것이다. 남자는 잠에서 깼는데도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다. 눈을 뜨면 눈꺼풀 안쪽에 잔상이 사라질까봐 아까워서 뜨기 싫었다. 좀처럼 울지 않는 남자는 양쪽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대로 웅크려서 엉엉 소리내 한참을 울었다. 젊은 부부 손님도 한창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먼저 떠나보낸 딸을 만났다. 꿈속의 아이는 말이 유창했다. 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았는데 그때는 마음은 엄청 많은데 할 줄 아는 말이 별로 없었어. 그랬어? 우리 딸 지금은 말 엄청 잘하네. 얼굴도 더 예뻐지고 엄마도 예쁘다. 딸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감싸주고 사랑스럽게 웃었다. 부부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아프다는 말만 하다가 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닌데? 나는 100개만큼 행복하고 1개만큼만 아팠는데 지금은 1개도 안 아파.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짧게 살다 가서 어떡해. 아빠는 자꾸만 미안해서 애처롭게 아이를 봤다.
아이, 참, 아니라니까. 나는 대신 좋은 기억만 있어. 있잖아.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은데, 사는 게 좋기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대. 나는 좋기만 했는데. 굉장하지? 그러게, 우리 딸 굉장하네. 아빠도 좋은 기억만 있어. 우리 딸. 아빠, 엄마 많이 보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속상하지 않았어? 나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서 괜찮아.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어. 아이는 버둥거리며 부부의 품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부부를 보며 귀여운 얼굴로 똑 부러지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천천히 만나.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부부는 눈물이 나오려다가 잔망스러운 딸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알았어, 천천히. 그래도 꼭 만나자. 응, 잘 놀고 있을게. 착하게 잘 있겠다고 약속할게. 부부는 이게 전부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딸을 만난 것처럼 벅찼다. 오늘처럼 꿈인 걸 알면서도 꿈을 꾸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잠에서 깼다. 아직 시간은 새벽 1시. 잠든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부부는 엉킨 이불을 서로 감싸 안듯 사이에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이 들었을 때 서로 말없이 손깍지를 끼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달러구트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맡기고 떠나나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기려고 노력하지. 이쪽 일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전 여기서 일하게 된 이후로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더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그거 참 일할 맛 나겠구나. 달러구트가 웃었다. 네 말대로 참 신기하지. 갑작스런 사고든 오래 병상에서 알았든 잠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단다. 아마도 외부 환경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초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걸지도 모르지. 전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에서 낡은 상자들을 솎아내어 깨끗한 상자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그래도요, 이 꿈들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만큼은 잘 알겠어요. 이 꿈을 남긴 손님들의 심정은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겨질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 마련이지. 너무 이른 생각이지만 저도 나중에 어떤 말을 남길지 미리 생각해두고 싶어졌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나라면 절대 나를 잊지 말라거나 가게를 아무한테나 넘기지 말라는 말을 남길 것 같구나. 달러구트가 농담조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을 만나보면 떠나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단다. 그저 남은 사람들이 괜찮기를 바라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건 그런 것인가 보더구나. 나도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페니는 세월을 가득 담은 박스들을 보며 괜스레 코끝이 찡했다. 그녀는 상자에 남은 먼지 한 톨마저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달러구트님, 왜 그러니? 전 이 일이 참 좋아요. 나도 참 좋단다. 달러구트가 담백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문 밖에는 라텍스 장갑을 낀 비고 마이어스와 웨더 아주머니,
그리고 새로 산 마론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그베리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스피도가 서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물건이 많으면 저부터 불렀어야죠. 마이어스가 섭섭해하며 들어왔다. 그는 정리 안 된 박스들을 보고 설렌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까 같이 못 드셔서 케이크 하나 더 사왔어요. 오늘 업무도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정리 얼른 끝내고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모그베리가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였다. 모그베리는 그 사이 머리가 많이 길어서 이제 머리를 묶어도 잔머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할 거면 빨리빨리 하고 끝내고 줘. 성미 급한 스피도는 벌써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그날 퇴근 무렵 페니는 새로 제작되어 온 눈꺼풀 저울을 진열장에 넣기 위해 빈 곳을 찾고 있었다. 거래처에 맞춤 제작을 맡긴 지 꼬박 2달 만에 받은 물건이었다. 사다리에 올라서도 겨우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페니는 조심스럽게 저울을 놓고 눈꺼풀 모양의 줄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었다. 저울의 눈금이 파르르 떨리다가 이내 맨정신과 졸림 사이에 멈췄다. 그리고 잠시 뒤 졸림은 잠드는 중으로 바뀌었다. 페니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가게 밖을 보면서 손님을 기다렸다. 지나가던 아쌈이 페니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저 멀리서 가게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이내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페니가 반갑게 손님을 맞았다. 오늘은 아직 좋은 꿈이 잔뜩 남아있답니다.